한국불교 대표종단 지도자와 중국 불교문화교류 일정 중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문수보살 성지 중국 오대산에서 취임 700일을 맞았습니다. 신라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한 곳에서 취임 700일째 108배를 올린 진우 스님은 불교도 대법회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은혜사 은빛문화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록빛 가득한 산기운부터 숲속 야경까지 종일 즐길 거리가 가득한 은빛문화제. 올해는 안성훈, 박지연, 진혜성 등 미스터트롯 시즌2 7인방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인권법의 기본적인 가치와 맞지 않는 행보를 걸어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게 잦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산호위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온 안 후보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켜야 할 국가위원회 설치 고유 목적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불교 대표종단 지도자와 중국 불교 문화교류 일정 중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문수보살 성지 중국 오대산에서 취임 700일을 맞았습니다. 신라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한 곳에서 취임 700일째 108배를 올린 진우 스님은 불교도 대법회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남동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불교 지도자들이 중국 오대산 최초이자 최대 사찰 현통사로 들어섭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현통사에서 108배를 시작합니다. 총무원장 취임 후 매일 108배를 올렸는데 지난 27일 중국에서 취임 700일을 맞았습니다. 취임 700일째 신라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한 오대산에서 108배를 올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자장율사는 부처님 사리와 가사 바루를 전수받고 귀국해 문수신앙을 한국불교에 최초로 전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등 종단협 부회장과 상임이사도 108배에 동참해 원력을 더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오대산 성지에서 108배를 올려 의미가 깊다며 9월 28일 불교도 대법회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이루고 또 인류 공존의 그러한 상이 선언하는 그러한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또 국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갈등이 너무 좀 깊어서 그러한 갈등 국면을 화합이라는. 이어 한국불교 지도자들은 석가모니 사리탑과 문수보살 사리탑이 있는 타본사와 문수보살이 설법을 펼쳤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중대 연교사를 참배했습니다. 자장율사가 7일 동안 정성껏 기도를 올렸던 우리나라 문수신앙의 시초 태화지와 무구 문수보살을 모신 해발 3,000m의 북대 영사도 순례하며 신심을 다졌습니다. 진우 스님을 비롯해서 반겨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오대산을 와보긴 했지만 오늘처럼 중대, 북대 이런 쪽으로는 안 와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고 특히 이번 순례에 중국 불교 협회장이신 연각 스님과 오대산 불교 협회 회장 창선 스님과의 회동으로 한국 불교 교류와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좋은 만남이 될 것입니다. 오대산 불교협회장 창선 스님 초청 만찬에서 진우 스님은 중국 불교 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 불교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양국 불교가 더욱 교류되고 양국 불교로 인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그리고 중국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평안함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양국 불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스님도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을 방문한 한국불교 지도자들을 환영하며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더 큰 원력을 세우길 희망했습니다. 我们要继承两国祖师大德在背佛法解释信仰和对世界和平的大愿大礼，为地区的和平和人类的和谐
相处贡献两国佛教界的智慧和能量。 진우 스님은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종성 스님이 보내준 7원 절구의 시를 환영만찬 참석 대중에게 직접 소개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취임 700일을 맞아 한국불교의 뿌리를 찾은 진우 스님은 취임 2주년인 9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봉행되는 불교도 대법회를 통해 K명상의 세계화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중국 오대산에서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다음 달 7일 영천시와 대구시, 군위와 칠곡군까지 뻗쳐있는 태백산맥줄기 803이 다시 한번 들썩일 예정입니다. 은혜사가 올해 4회째 은빛 문화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초록빛이 가득한 산기운부터 어둠이 감싸는 숲속 야경까지 종일 즐길 거리가 가득한 은빛 문화제. 지역 대표 축제이자 음악회로 자리를 굳힌 올해 무대에는 안성훈, 박지연, 진혜성 등 미스터트롯 시즌2 7인방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미타도량 은혜사가 창건 1215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신나는 음악과 춤, 야경을 주제로 4년째 주최해온 은빛 문화제. 은혜사가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또 한 번 야단 법석 축제 마당을 엽니다. 지역민과 소통하고 어울리는 화합의 장에 올해는 불교적 의의가 더해졌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영천 지역에서 왜군과 싸워 최초로 승리한 영천성 수복 전투를 기리는 의승, 의병 합동추모제가 올해 처음 열리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승병들이고 또 지역 의병들과 함께 임진왜란사에서 큰 획을 긋는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되새겨보고 기념하기 위해서 의승의병 합동추모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일 오전 9시 30분 합동추모제를 시작으로 다음 날까지 도량 곳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전래놀이 체험과 은혜사 신도단체가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도 열립니다. 특히 사천왕문 앞에서는 영천시 내에서 생산하고 가공한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지역 농특산물 장터가 열려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10개 정도 단체, 개인 이렇게 참가한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 중에는 이제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공품을 이제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접 주민들과 생산물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화합에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가 떨어지는 지역에서 은혜사 은빛 문화 축제는 인근 청소년과 시민에게 매년 기다려지는 끼 발산의 무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청소년 노래춤 경연대회와 영천 시민 노래자랑 예선에 총 200여 팀이 접수해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첫날 진행되는 청소년 노래춤 경연대회와 둘째 날 노래자랑에는 각각 총 상금 430만 원이 주어집니다. 대상, 최우수상, 금상을 수상한 팀은 상금과 더불어 양일 6시부터 열리는 음악회 무대에 오르는 특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선에서 수상자를 뽑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뉴진 스님, 관세음 보살을 프로듀싱한 배드버스라는 분이 또 오셔서 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힙한 어떤 문화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빛 문화제의 꽃이라 불리는 은빛 음악회 7일 개막 공연에는 트로트 그룹 불타는 F4 소속 김중현과 민수현, 국악인 최예림, 분리수거 밴드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준비돼 있습니다. 음악회의 피날레 8일에는 안성훈, 박지현, 진혜성, 나상도 등 미스터트롯 시즌2 7명의 준결승 진출자 전원이 2시간가량 은혜사는 물론 803 전체를 화려한 무대로 뒤흔들 예정입니다. 둘째 날 은빛 음악회에서는 미스터트롯 탑7 합동 무대가 이제 꾸려지는데요. 총 2시간 동안 이어지고 그리고 개개인별로도 공연을 하고 합동으로도 공연을 하고 그래서 아주 커다란 감동의 도가니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은빛 문화제. 행사 전 일정은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은빛문화제는 2021년부터 매년 산사의 아름다운 가을 정취와 맞물려 팔공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올해로 4회에 접어들며 지역 경제를 비롯해 지역민의 대중문화 향유에도 톡톡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천년고찰 영천 은혜사의 계산 역사를 돌아보고 지역민과 문화공연을 함께 즐기자는 취지로 2021년 시작한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 은혜사와 BTN 불교TV가 손잡고 매년 팔공산의 가을 정취를 더한 은빛문화제는 산사에서 즐기는 대중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첫 해부터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을 비롯해 유명 가수들의 문화공연과 전통 마당놀이, LED 연꽃으로 만든 은빛 바다 등을 선보이며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의 치유를 이끌었습니다. 모든 도 시민의 희망찬 내일을 위한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영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노래자랑과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는 노래 댄스 경연대회를 마련해 젊은 세대를 포함한 계층 포교에도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은빛문화제 행사 기간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 지역 특산물 판매 같은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천과 경북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품 장터는 톡톡한 지역 경제 효과는 물론이고요. 시 도민들과 팔공산의 향치와 은혜사의 고고한 문화의 향기를 듬뿍 느끼게 해주는 행복 장터라고 생각합니다. 은빛문화제 주관 방송사인 BTN 불교TV는 행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TV와 유튜브 채널로 송출하며 불교 문화 행사를 대외적으로 알렸습니다. 특히 2022년 은빛문화제에서 펼쳐진 음악회 공연 영상은 3시간이라는 긴 분량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조회수 10만 회를 넘기며 높은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주제가 있는 컨셉으로 진행된 은빛문화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꾸준히 성장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지역이나 종교에 국한된 행사가 아닌 전 국민의 축제로 성장하고 있음을 매체나 현장에서 절감하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가을 산사의 아름다움과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이 어우러져 영천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 성장한 은빛문화제. 해를 거듭하며 커져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불교와의 깊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인권법의 기본적인 가치와 맞지 않는 행보를 걸어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게 잦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산호위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특정 종교에 대한 신념으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온 안 후보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켜야 할 국가위원회 설치 고유 목적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억울한 피해자들의 인권 역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안 후보자를 향해 국민 인권 향상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잦은 사퇴하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또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국민이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당부했습니다. 강화 전등사가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 법당 광제사에서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등사는 지난 28일 주지 여암 스님을 법사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법당 광제사에서 오충훈 인천공항공사 불자회장 등 4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다란이 독송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여암 스님은 내 몸에 종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됐을 때 4가지 바른 노력인 사정근을 잘 닦을 수 있으니 마음과 더불어 몸 관리도 충실히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주민 축제, 게이트볼 대회, 어르신 효잔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해온 전등사는 강화도뿐만 아니라 인천 권역으로 범위를 확대한 전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장르와 국경을 초월해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음악축제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 스페셜 무대가 28일 무등산 원효사에서 열렸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주최로 올해 11회째인 월드뮤직 페스티벌은 원효사에서 29일까지 이틀 동안 스페셜 공연을 진행하고 9월 1일까지 광주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은 스님,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 등 지역 불자와 시민들이 함께한 공연은 전통 저녁 예불에 이어 일본 출신 사운드 디자이너 요시 호리카와가 사운드스케이프 일파만파를 연주했습니다. 무등산 천년고찰의 대웅전을 배경으로 잔디마당에서 펼쳐진 공연은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조명 퍼포먼스와 미디어 아티스트 목진요가 협연해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문진우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범어사의 역사와 풍경을 담은 천여 작품을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은 지난 27일 박물관 부관장 도명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진우 작가에게 기증서를 전달하고 범어사의 역사와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잘 활용하겠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진우 작가는 개인 소장보다는 범어사에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진우 작가의 작품은 범어사 성보박물관 기획 초대전 금정산 빛그림회를 통해 지난 6월부터 이달 말까지 3개월간 소개됐습니다. 부산 대운사주지 쿠무다 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이 현대인에게 다정한 위로와 응원을 건네는 산문집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를 출간했습니다. 2020년 오늘의 발끝을 내려다본다에 이은 두 번째 산문집으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띄우는 편지와 스님이 직접 고른 시, 덧붙인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은 총 2부로 구성됐으며 일부 사색하는 아침에서는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2부 시가 있는 저녁에서는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 이들을 다독이는 시와 짧은 감상글이 있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석 스님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이 책에 담긴 짧은 글을 통해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행복해지길 기대했습니다. 주석 스님은 출간을 기념해 다음 달 5일 부산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북콘서트와 사인회도 열 예정입니다. 은혜사가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또 한 번 야단법석 축제 마당을 엽니다. 합동추모제, 장터, 전래놀이 체험과 음악회까지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은빛문화제의 전 일정은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불교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금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